천예성을 보겠습니다. 천예성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 예자가 예술 예자죠. 예술 예자입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하늘에서 부여한 예술, 그래서 뭐 그림이라든가 음악 또는 연예 이런 쪽으로 뭔가 하늘로부터 어떤 특성을 부여받지 않았을까라고 이름이 생각하기 쉬워요. 이 천예성을. 그래서 저도 그런 시각에서 접근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이것에 관련해서 보면은 좀 색다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이지만 예술과는 꼭 예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에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천예석은 간단합니다. 술토 하나예요. 술토 하나. 자, 술토 하나면 자, 우리가 술토는 뭐죠? 화의 고장지죠. 자, 우리가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있었죠. 진술, 충미. 자, 그러면 고장지라고 하는 것은 창고라는 거죠. 앞에서 왕성히 활동했던 기운을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뭐의 고장지죠? 수의 고장제예요. 앞선 계절이 뭐죠? 이거는 지는 임묘지는 봄이잖아요. 봄보다 앞선 계절은 겨울. 겨울은 무슨 계절? 수의 계절. 그래서 지는 수의 고장지다. 그래서 진토 속에 뭐가 있냐면 개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물기가 있는 토인 거고요. 자, 미는 뭐의 고장지죠? 앞선 계절. 그러면은 이 미는 사오미, 여름의 토예요. 그러면 앞선 계절은 봄이죠. 그렇죠? 봄의 고장제. 그래서 목의 고장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술은 뭐냐면 신유술, 가을이죠. 가을은 뭐다? 앞선 계절이 뭐다? 여름의 고장지. 여름 뭐예요? 화죠. 그래서 여름 화의 고장지고 축은 해자축, 겨울이죠. 앞선 계절이 뭐죠? 가을이에요. 가을은 뭐죠? 금이죠. 그래서 금의 고장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울 거는 뭐냐면 이 술토 하나만 배워요. 이 술토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 화의 고장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술토 속에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자, 술토 속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었죠? 술, 신, 정, 무가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토가 어떻게 돼요? 수가 없죠. 미토는 미정을기 역시 수가 없어요. 축토는 뭐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축계신기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토와 축토는 물기가 있는 토고, 그리고 미토와 술토는 뭐다? 물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다 이거를 마른 토라고 했죠. 말을 조자 써서 조토라고 했어요. 조토. 바짝 말라 있는 토다. 그런 상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술토는 앞선 여름의 화의 고장지로서 화근, 화의 뿌리죠. 화의 뿌리고 화는 뭐죠? 기본적으로 양의 기운이죠. 그러한 양기를 쭉 감추고 있다가 자, 술은 뭐죠? 가을 끝자락이에요. 뭐를 지나야 되죠? 겨울을 지나야 돼요. 해자축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지나야 돼요? 뭐까지 지나야 되죠? 봄을 지나야죠. 그래서 봄 끝에 뭐가 있어요? 진이 있죠. 그러면 진술 충을 하죠. 그래서 이 진과 충을 해서 여름에 사오미를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 술토의 화를 저장한 양의 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다가 결국은 겨울이라고 하는 어두운 음의 계절을 지나서 봄을 지나서 봄 끝자락에 있는 진토와 충을 해서 이 술토 속에 있는 화를 꺼내어서 그 화가 여름의 사오미가 되게끔 만들어서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자, 양기를 감추고 화의 기운을 감추고 스스로 조용히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의 계절로 지나가는 거죠. 가야함을 암시함으로 정리와 무덤의 시기인 것이다. 그렇죠? 화의 기운을 급속히 저장해 두는 거죠. 즉 신유술의 가을 끝자락에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신유술의 가을 끝자락에서 지나간 여름의 열기를 저장해서 해자축 겨울을 지나서 임묘진 봄을 지나면서 열기를 보존하였다가 진월에 진술충으로 화기를 꺼내어 여름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겨울을 하면서 화를 잘 보존해야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유튜브에서도 설명하고 계시던데 비슷한 생각이고요. 같은 생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술은 화의 고장이로서 조토이고 아까 있었죠? 마른 토이고 메마르기에 화가 왕성하여 성격이 화통한 편이나 집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거는 유튜브에 갑술 명리학 그 유튜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천예성이 있으면 천예성은 뭐냐면
술토만 있다고 그랬어. 술토만. 자, 술토만 있다. 그러면 술토는 뭐죠? 진술 뭐죠? 양이죠. 그러면 양은 양끼리만 모이는 거죠. 육식갑장 그렇잖아요. 그러면 양은 뭐죠? 갑, 병, 무, 경, 임. 6개가 있죠. 그래서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 이 5개가 있는 거죠. 이 5개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천여승일주는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 이렇게 5가지가 있다. 자, 얘가 술이 뭐다? 일지에 술이 있으면 이것은 뭐다? 활인업과 관련이 있다. 활. 그래서 구류술업에 종사하게 되면 무난하다. 이 일주를 12운성으로 대보면 자, 12운성으로 대보면 자, 갑술은 뭐죠? 갑술양이에요. 갑술양. 12운성에 뭐가 있었죠? 절태양, 생욕대, 노광세, 뭐가죠? 노광세, 병사묘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12가지 12운성이 있는데 이 갑목과 술토의 관계는 양의 관계다. 예, 지워야 되겠네요. 자, 갑목과 술토의 이 술토 관련해서 갑목과의 관계는 양의 관계다. 12운성으로. 자, 병술은 묘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무술은 역시 화투동법이죠. 묘의 관계고 경술은 쇠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임술은 대관계예요. 임술은 대관계. 대라고 하는 것은 관대죠. 자, 양, 묘, 쇠, 관대, 대관계다. 그래서 이 12운성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거는 이제 체내성은 좀 거리가 먼데 좀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정리했는데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배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갑술은 뭐죠? 갑술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양이라고 하는 거죠. 양은 뭐예요? 키운다는 거죠. 그렇죠? 키운다는 뭐예요? 그래서 교육 관련 또는 활인이라든가 유경, 키우기 때문에 유경으로 보는 것 같아요. 고아원, 양로원, 교육 관련 그런 걸로 사업에 종사하는 게 낫다. 그래도 여기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자, 병술은 태양 아래 다산하는 개처럼, 자, 병이 태양이고 그 밑에 개가 안 있는 거니까 태양 아래 개는 어떻게 돼요? 뭐죠? 좀 여유 있게 쭉 낮잠 자고 그냥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강아지도 출산하는 그 개처럼 생활력이 강한 하나 1점 수기 물이 좀 없죠. 술 속에 개수가 하나도 없어요. 술 신정무이기 때문에 수기가 없어 성격이 화끈하지만 지표한 성격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술은 12운성상 묘라서 상당히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타입이다. 그래서 병술은 식상을 낳는 격 이름으로 결혼을 안 했으면 식상이 활동무대라서 적극적이다. 자, 그리고 병술 일주 여자는, 자, 병술 일주 여자는, 이게 지금 묘라고 있잖아, 묘. 자, 12운성에서 병술은 묘예요, 묘. 자, 이 병술 일주에서 이 술은 묘다. 그런데 남편이 오면 임수가 오겠죠. 또는 개수가 오겠죠. 임수 밑에는 지금 수가 없기 때문에 개수라는 건 없기 때문에 자, 술과 관련해서 임수는 오겠죠. 그러면 편관이긴 하지만 병화에게 있어서 임수는 남편이겠죠. 이게 여자라고 하면 그러면 임수는 뭐다? 이게 대예요. 관대. 관대는 뭐죠? 띠를 찬다는 거죠. 옷을 입고 정장을 입고 사회에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옷을 입고 묘지에 들어간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수의가 되겠죠. 수의. 옷을 입는다는 건 수의. 그래서 이걸 수의로 표시하더라고요. 이게 관대. 우리가 관대는 무슨 의미였죠? 사회에 나가는, 집안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사회에 나가는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자도 쓰고 관대도 차고 그런 걸 옛날에 이제 베스다치드처럼 요즘 말하면 제복을 입고 이제 정장을 입고 사회에 나가는 거죠. 직장 생활으로. 그러는데 여기 마침 대가 옷을 입는데 이런 경우는 묘지에 들어가는 옷이기 때문에 수의라고 이야기를 풀이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는 이 수의를 입고 묘의 관계로 남편의 활동력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무력해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자가 가장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경우 여자가 늦게 결혼하거나 또는 사별하거나
이게 이제 금묘화실에 있었으면 이쪽에가 임수가 있으면 여기에 지금 뭐예요? 병술이잖아요. 일주가. 그러면 먼저 오면은 이거는 죽겠죠. 근데 나중에 이게 임수가 오면 이제 살아남긴 하지만 이때는 이 남자가 무력해진다. 그래서 그 무력한 남편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특징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좀 독특한 설명인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여러분 그분 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갑술명리학. 자, 무술은 뭐냐면 이 같은 양의 토잖아요. 그래서 토가 토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여지동이고 이런 경우는 복음에 해당한다. 뭐 천충지증은 뭐 넘어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무술은 뭐냐면 술이 개잖아요. 무는 뭐예요? 산이잖아요. 산속의 개이기 때문에 산속의 개들은 때로 다니죠. 그런데 같이 다닐 때 뭐가 있다? 개들은 뼈가 있어야 모인다 그랬죠. 뭔가 물고 뜯고 할 만한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때로 다니는데 이럴 때 친구 관리라든가 돈 관리에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 무술일주는 이제 산을 이게 어깨를 짚고 있는 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다? 말이 많다. 그래서 잔소리가 많다. 이런 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경술은 뭐냐면 경술은 달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경술은 달밤 아래 개를 낳는 형국으로 개는 달밤 아래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깜깜한데 개는 시력이 좋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안내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교육이다 말이죠. 교육이나 할인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경술은 인성이므로 자 경술은 토생금으로 인성이죠. 그래서 교육에 종사해야지 사업과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제일 하시는 분이 예컨대 인성을 발달하신 분들은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 또는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시는 분이 평생 관인상생, 관으로 대접만 받다가 뭐예요? 영업은 뭐예요? 식상이잖아요. 임극식이잖아요. 경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의 성깔, 인성을 죽이고 식신으로 가서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맞아서 영업을 할 수 있느냐 하기 힘들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게 식상이 발달해야 되잖아. 어서옵시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잘 대접을 해야 되고 근데 인성은 내가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못하기 때문에 망하기 쉬운 거죠. 그거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여기서도 이 경술이 터생금으로 생해주고 인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교육과 관련해서 일을 해야지 이 사업가에서는 안 된다. 특히 먹는 거 뭐 이런 거 사업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일망상통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임술. 자, 임술에게 이름 뭐죠? 관대입니다. 관대. 띠를 두르는 거. 그래서 옷을 의미하는데 이거 출세를 의미할 수도 있고 수의도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얘기처럼 이게 묘고에 들어갈 때는 수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조만 하시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술토에 갖고 하는 거예요. 술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천문성을 공부했었죠. 천문성을 공부했는데 이 천문은 뭐에 좋다? 역술가에게 좋다 그랬어요. 역술가. 그런 것처럼 이 술토도 일종의 약간 이런 이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술토도 뭐다 약간 이런 역술가에 잘 맞는 일일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문술에는 예술이기 때문에 종교, 철학 등에 관심이 많고 자신만의 독특한 정신세계를 추구한다. 우리가 아는 예술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예술의 개념이 아니에요. 종교, 철학. 예컨대 화개살처럼 일종의 약간 정신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정신세계를 추구하며 생각이 많은 유형이 쉽다. 이는 술토가 신의 세계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지지에 술토가 중증한 사람은 자칫 신기가 있거나 종교신앙과 연계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토가 많으면 우리가 앞에서 제가 승려사주를 했죠. 승려사주 특징이 뭐다? 화토, 중토 사주다. 화토만 있는 사주다 그랬죠. 근데 화도 어떤 토? 저토. 바짝 말라있는 토. 뭐가 없다? 물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토 중탕 사주이기 때문에 승려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서. 그러면 이 토도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뭐가 있었죠? 진토 있고 미토 있고 술토가 있고 축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토는 뭐라고 했죠? 미토, 여름토와 술토, 요것만 조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물기가 없는 이 미토, 조토와 이런 경우는 뭐다? 우리가 말하는 화토 중탕사죠. 그냥 세상에 앞에 설명드렸기는 온 땅이 그냥 열이 가득 많아가지고 뭐 식물을 키울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오로지 자기 자신 도닦는 할 게 없어요. 그럴 때는 뭐다? 이거는 승려니까 뭐예요? 결국은 불교적인 색채 강했죠. 그리고 축토는 이제 이게 물기가 있죠.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물고가 있는데 뭐의 고장지죠? 금의 고장지죠. 앞선 계절. 그래서 이거는 이 천주교라든가 뭐 또는 불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진토는 수의 고장지죠. 수는 뭐에 흘러다니잖아요. 그래서 개종의 문제가 있다. 개종 종교를 바꾸어 다니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나름 굉장히 힌트를 좀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화토 중탕사주에서 승려가 될 수 있는 것은 화와 토가 특히 화토가 있어서 물기 한 점 없고 땅이 쫙 메말라 버려가지고 뭐 키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 뭐죠? 뜨거운 열기를 식히면서 승려가 된다라고 했었죠. 같은 맥락 연장선상인데 이 같은 토라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 대비해서 보면은 나름대로 시사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냐면 술토가 신의 세계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지지의 술토가 중중한 사람은 자칫 신기가 있다. 이렇게 하고 종교 신앙과 연결하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어요. 신기 요거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신기라고 하는 것은 뭐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신약한 사람들이 자 신강한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신기는 별로 인연이 없어요. 신강한 사람들은 그 대신 무엇과 관련이 있다? 탁기라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었죠. 탁기 그러니까 뭔가 때는 많이 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신기라는 것은 굉장히 신기는 누굴 모셔야 돼요? 접신해야 되잖아요. 접신하려면 뭐 되죠? 그 사람하고 접신하려면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가 약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가 다른 여러 가지 신과 접신을 통해서 신기에 들릴 수 있다. 그래서 신기가 있으려면 신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술토도 자 여기서 보면은 주로 바짝 말라있는 토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큰 그런 영향이 없죠. 그래서 이 술토가 중중한 사람은 약간 신기가 있어서 좀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승려처럼 화토 중탕한 사진 경우는 그렇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술토와 관련된 동물로서는 개죠. 개술자니까 개처럼 호구지척이 강한 편이지만 창과를와 언쟁 및 수술수가 따르기 쉽고 이 술토가 이거를 띄워버리면 창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 수도 있고 논쟁을 하거나 언쟁이 있을 수 있고 또 걔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특성으로 인해서 술 일생은 다소 뻔뻔하다 이렇게 되는데 걔가 부끄러움을 모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를 안 키워서 지금은 그래서 개로서 개처럼 뭔가 이 생활력은 강하다. 그래서 새끼들을 많이 낳고 먹여 살리는 능력은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안 어른 노릇 한다. 남자 대신에 가장 노릇을 한다 그랬죠. 가장 노릇을 할 수 있다. 생활력도 강하다. 호구 추적에 강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창가를 놓아서 언쟁 및 수술수가 따르기 쉽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특성으로 인해서 술 일생은 다소 뻔뻔하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와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복잡한 상황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캐도남마의 수완이 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부침성이 좋아서 호인이지만 내심 고독감을 떨치지 못해 수심이 많은 편이다. 좀 이해가 되시죠? 이 술토가 약간 정신세계 이런 거를 추구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술토가 연지에 있다. 그럼 연지에 천여성이 있으면 생각이 깊고 두뇌 회전력이 좋아서 학습 효과가 발군이다. 특히 이과 적성으로 생명공학 및 기계공학에서 재능을 발휘한다. 우리가 예컨대 사주에서 화가 강하다. 화가 강하면 우리가 이제 방송 뭐 심리도 보지만 뭘 보냐면 전산으로도 봅니다. 전산, 컴퓨터공학. 그러니까 기계공학, 생명공학은 좀 거리감이 있죠. 어쨌든 이 술토가 있으면 술토가 조토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과라든가 생명공학, 기계공학에서 재능을 발휘한다.
황량한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과학적인 지식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과라든가 생명공학, 기계공학 이런 것도 재능을 발휘한다. 이번에는 월지에 있으면 사업 수완이 뛰어나고 지도력 있으므로 재물에 궁함이 없다. 다만 무력이 과하고 이성난에 여성과학 뭐 그런 거 있죠. 이성의 그런 난에 취약해 구설수가 따른다. 일지에 천일성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정밀 분야 재주가 공고하니 치과, 한의에서 명의가 되기 쉽다. 재복이 있으나 소비 심리가 강해 재물이 있고 즉시 부동산에 묻어둬야 된다. 제가 이렇게 상담 많이 합니다. 무죄사주가 운에서 대운에서 좋은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대운이 끝나면 돈이 물밀듯이 나가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부동산에 묻어두어라. 그래서 제가 유튜브 사주 실관한 것도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부동산에 묻어둬라. 현금화하기 곤란하게 만들어둬라. 그래야 오래 지속된다. 부가. 자, 한편 일지에 수레에 천문을 두면 학문과 풍류를 즐기는 경향이 강하다. 일지에 술예를 놓으면 종교적으로 불심이 강하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하여 자신을 승화시키거나 덕을 베풀어야 삶이 편해진다. 앞에서 제가 이 불, 특히 이 술토, 미토는 이 부처와 불교와의 인연이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더 나아가서 화토 중탕사주가 스님, 승가, 승도의 팔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까 이제 이게 우리 역술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천문성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술해 그렇죠? 묘 그다음에 뭐 인요 이런 게 있었죠. 자 앞에 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 시지에 천문해성이 있으면 일생 부유한 가운데 자식 또한 현달 현출하다. 다만 남명의 경우 일찍 화려한 삶을 살았다면 분명 공처가의 운명이다. 이 정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끊겠습니다.